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전투기 사진이 미국 네바다 공군기지의 브리핑실 화면에 떴습니다. 그 순간 15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설계 베끼고 색깔만 바꾼 거 아냐? 브리핑실 전체가 조용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라니. 그것도 미국을 상대로. 며칠 뒤 그는 한국 조종사와 모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에서 적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단 47초였습니다. 15년 경력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카일 워커예요. 저는 42살이고 미국 공군에서 15년 동안 비행을 해왔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늘에서 보내다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믿게 되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당연한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중력이 있는 것처럼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요.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어요. 하지만 그날 네바다에서의 아침에는 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어요. 브리핑실은 차가웠어요. 기지에서는 항상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왔고 비행복 위로도 그 냉기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제 주변에서는 다른 조종사들이 의자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커피컵들이 보였고요. 자신감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이 가진 최고의 조종사들이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여기가 제 세상이었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방 앞쪽에 있는 화면이 켜졌어요. 사진 하나가 떴어요. 전투기였어요. 날렵했고 회색이었고 아주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래 적힌 이름을 보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KR-22. 한국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설계한 전투기라고요. 제가 웃은 이유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절로 그랬어요. 비웃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자동 반응 같은 거였어요. 마치 어른들 사이에서 농구하려는 어린아이를 볼 때처럼요. 그 아이를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거죠.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로건 리드였어요. 3년 동안 제 윙맨이었어요. 그는 몸을 기울여 제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설계 베끼고 색깔만 바꾼 거 아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은 어떤 분야에서는 잘했어요. 휴대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만들었죠. 하지만 전투기요? 그건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부러 잔인해지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의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브리핑 장교는 계속 설명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 조종사들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공중에서의 모의 전투, 그러니까 가짜 싸움이었어요. 방 안에 조용한 웃음이 퍼졌어요. 누군가는 국제 우정을 위해 봐주자는 농담을 했어요. 제가 일어나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리고 훈련은 3분이면 끝날 거라고 말했어요. 모두 웃었어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웃고 있던 대상은 기계가 아니었다는 걸요. 훨씬 더 큰 무언가였다는 걸요. 저는 누군가의 40년 인생을 비웃고 있었어요.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내린 선택을 비웃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적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역사를 비웃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근무 게시판 쪽으로 걸어가서 제 일정을 확인했어요. 제 이름이 검은 매직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윤태경 대위였어요. 가슴이 살짝 조여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다른 무언가였어요. 높은 곳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처럼 앞으로 나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모를 때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화면에 떠있던 그 표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KR-22요. 저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냥 비행 전 정신적 준비라고요. 모든 조종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상황을 상상하고 문제를 떠올리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 제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곳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아주 작은 질문이었어요. 자신감에 생긴 아주 미세한 균열이었어요. 혹시 내가 틀린 걸까? 전투기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누가 어떤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지, 왜 그런지를 제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편안한 이야기들이 틀린 건 아닐까? 아침이 되자 저는 그 질문을 밀어냈어요. 다시 평소의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이 최고의 기계를 만드는 세상. 경험이 항상 이기는 세상. 모든 질서가 고정돼 있고 분명하고 안전한 세상이요. 저는 그 세상을 곧 영원히 떠나게 될 줄 몰랐어요. 며칠 뒤 자신감과 진실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될 줄도 몰랐어요. 단 47초가 제가 믿던 모든 걸 바꿔놓을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사막의 햇빛을 얼굴에 받으며 헬멧을 팔에 끼고 기지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저는 여전히 옛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편안한 세상. 제가 누구인지, 제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던 세상이었어요. 그건 제가 그런 기분을 느낀 마지막 아침이었어요. 훈련 전날 밤, 우리는 경납고로 걸어가서 한국 전투기들을 봤어요. 겉으로는 그냥 보러 간다고 했죠. 보기만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잘난 척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려던 거였어요. KR-22들이 우리 전투기 옆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외관은 전문적이었어요. 깨끗했고 관리도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로건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크게요. 조종석이 구식으로 보인다는 얘기, 설계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얘기, 전부 베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를 말리지 않았어요. 같이 웃었어요. 제 말도 보탰고요. 그때 그를 봤어요. 한국 조종사 한 명이 전투기 아래에 있었어요.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장비 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일에 완전히 집중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말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목소리는 충분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전투기를 변호하지도 않았고 말다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화난 웃음도 아니었고 억지로 예의 차리려는 웃음도 아니었어요. 경기 전에 볼 법한 경쟁적인 웃음도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종류였어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어른에게 따지는 아이를 볼 때 어른이 짓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차분했고 인내심이 있었고 거의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미소가 어떤 험한 말보다 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그가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밝고 맑았어요. 비행하기에 완벽한 날씨였어요. 저는 제 전투기 조종석에 올라탔어요. 모든 게 익숙했어요. 스위치 하나하나, 화면 하나하나, 시스템 전부요. 여기는 제 세상이었어요. 저는 이 기계를 제 손처럼 알고 있었어요.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저는 부드럽게 이륙했어요. 고도로 올라갔고 계기들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레이더도 정상, 무장 시스템도 준비 완료였어요. 제 자신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다 레이더 접촉을 봤어요. KR-22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정면으로요. 바로 저를 향해서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정면으로 온다고요? 그건 초보적인 실수였어요. 실전 전술 경험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았어요. 거리가 좁혀졌어요. 8마일, 7마일, 6마일. 저는 표적 고정을 준비했어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놨어요. 몇 초만 더 지나면 레이더 점이 사라졌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레이더 시스템을 다시 돌렸어요. 껐다가 다시 켰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조종석 밖을 봤어요.
왼쪽, 오른쪽, 아래. 어디를 봐도 빈 하늘뿐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간 거지? 그때 헬멧 디스플레이가 빨갛게 깜빡였어요. 아주 선명한 빨간색이었어요. 경고등이 사방에 켜졌고 귀에는 경고음이 울렸어요. 미사일 조준 감지. 후방. 6시 방향. 그는 제 뒤에 있었어요. 이미요. 어떻게 제 뒤에 있는 거죠? 저는 조종간을 세게 당겼어요. 전투기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중력이 제 몸을 눌렀고 시야가 점점 좁아졌어요. 가장자리가 회색으로 변했어요. 저는 있는 힘껏 버텼어요. 도망치려고, 조준을 풀려고요. 소용없었어요. 시뮬레이션 컴퓨터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명중. 격추 확인. 저는 타이머를 봤어요. 47초였어요. 교전이 시작된 순간부터 제가 패배한 순간까지 단 47초였어요. 저는 15년 동안 비행을 해왔어요. 모든 시나리오를 시험해봤고 최고의 조종사들과 훈련해왔어요. 이렇게 빨리 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다시 했어요. 두 번째 라운드요. 전술을 바꿨어요.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고도 우위를 활용했고 방어적인 위치를 잡으려 했어요. 교범에 나온 건 전부 해봤어요. 결과는 같았어요. 그는 사라졌고 다시 제 뒤에 나타났어요. 미사일 조준. 패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라운드까지 갔어요. 매번 똑같았어요. 정말 매번요. 제 레이더는 그를 추적하지 못했고 제 시스템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제 훈련은 그를 대비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겼어요. 5번 중 딱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가 일부러 져준 것 같았어요. 정면 승부에서 제가 뭘 하는지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시험하는 느낌이었어요. 착륙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헬멧을 벗었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비행복은 등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피곤해서 떠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떨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건 제가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훈련, 제 경험, 제 장비, 전부요. 제가 더 나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전혀요. 다른 조종사들도 조용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농담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방금 무언가가 깨졌다는 걸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던 믿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편안한 진실이요. 저는 한참 동안 조종석에 앉아 있다가 내려왔어요. 윤태경 대위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는 기뻐하지도 않았고 큰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요. 존중이 담긴 인사였어요. 마치 평범한 하루 일을 마친 동료처럼요. 그 끄덕임이 패배보다 더 아팠어요. 그건 아주 끔찍한 의미였거든요. 그는 이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에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였어요. 머릿속에서 그 47초를 계속 되감았어요. 레이더가 사라지던 순간, 경고등, 완전히 무력해졌던 느낌을요. 그런데 저는 제 실수를 찾으려고 그 장면을 떠올린 게 아니었어요. 제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으려고였어요.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저는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어떤 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보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알게 된 걸 모르는 척할 수는 없어요. 본 걸 못 본 척할 수도 없고요. 그날 아침까지 제가 살고 있던 편안한 세상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는 전혀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세상은 무서웠고 진짜였고 이미 제 앞에 와 있었다는 거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였고 저는 침대에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됐어요. 레이더 화면이 텅 비어버리던 순간 빨갛게 켜지던 경고등들, 그리고 47초요.
제 자존심은 변명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장비 이상이었을 수도 있고, 운이 나빴을 수도 있고, 특이한 환경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제 자존심은 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15년 동안 저를 살아있게 해준 그 전문적인 부분은요. 그 부분은 거짓말 뒤에 숨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공기가 필요했어요. 공간이 필요했어요. 제 머리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걸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네바다의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하늘은 아주 넓고 검었고 별들로 가득했어요.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국팀이 쓰는 건물 쪽으로 향했어요.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마 규정 위반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그 건물 밖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윤태경 대위였어요. 그는 커피캔을 들고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깜짝 놀라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저를 힐끗 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온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방해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태우고 있던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제 레이더에서 사라질 수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제 뒤로 갈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의 영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그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또렷했어요. 비밀은 없어요. 그냥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구체적인 걸 원했어요. 기술적인 설명이요. 주파수, 재질, 추력 비율, 숫자들요. 그런데 제가 끼어들기도 전에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 전투기들은 항상 최대치를 쫓아요.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언제나 더 많이요. 그는 잠시 멈췄어요. 말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충분함을 쫓아요. 최고 속도가 아니라 살아남을 만큼의 속도요. 최대 은폐가 아니라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은폐요. 최대 항속거리가 아니라 집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거리요. 저는 이제 정말로 듣고 있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요. 이건 더 이상 공학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이었어요. 애초에 왜 무언가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어요. 제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정비공이셨어요. 부품이 없어서 날 수 없는 비행기들이 있었대요. 조종사들이 죽었어요. 적 때문에가 아니라요. 고장 때문에요. 오지 않는 부품에 의존하다가요. 그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KR-21을 만들 때 다른 질문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혼자라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밖에 없다면요? 그 질문은 저를 세게 때렸어요. 보이지 않던 난기류를 만난 것처럼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우리는 항상 주는 쪽이었지, 받는 쪽이 아니었어요. 항상 동맹이 있었고, 공급망이 있었고, 우리가 위에 있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배를 위해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 만들었어요. 안쪽을 보고 싶어요? 여기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저는 그를 따라 임시시설로 갔어요. 시뮬레이터는 우리 것보다 단순해 보였어요. 화면도 적었고 조작계는 더 직관적으로 보였어요. 모형 조종석에 앉자마자 저는 바로 이해했어요. 우리 전투기 조종석은 정보 지배를 위해 설계돼 있었어요. 화면을 관리하고 데이터 흐름을 보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악기를 연주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조종석은 달랐어요. 기계가 시스템을 처리해주고 조종사는 전술에 집중하게 돼 있었어요. 기계가 조종사를 믿고 기계적인 일은 대신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윤대위는 화면에 매뉴얼을 띄웠어요. 비상 절차였어요. 엔진 고장 시 우리 전투기는 12단계가 있어요. KR-22는 5단계예요. 5단계요?
저는 목록을 봤어요. 그럼 중복 보호 절차는요? 백업 확인은요? 안전 점검은요? 그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엔진이 고장나면 조종사는 아마 10초 정도밖에 없어요. 그 10초 동안 12단계를 읽고 싶어요. 아니면 5단계만 하고 살아남고 싶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너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단순함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평시의 완벽함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전시의 현실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있는 조종사를 위해 만들었고, 그들은 시간이 없는 조종사를 위해 만들었어요. 우리는 해가 떠오를 때까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는 더 많은 설계 선택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기밀은 아니었어요. 그냥 철학이었어요. 금속 안에 담긴 인간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제 오래된 이해가 금이 가고 깨지고 더 큰 무언가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단순한 문장 몇 개와 시뮬레이터 좌석 하나로 제 15년짜리 확신을 해체해버린 조용한 대위를요. 그리고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는 제 적이 아니었어요. 경쟁자조차 아니었어요. 그는 제 스승이었어요. 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던 수업으로 저를 이끈 안내자였어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그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은 조종사라면 서로를 이해해야 하니까요. 나라가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저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조종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스승을 만났어요. 탁월함은 제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올바른 답을 갖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두렵게 만드는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오래된 확신들은 사라졌고 편안했던 믿음들은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이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진실은 한 번 알게 되면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게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는 사람이 됐어요. 목격자였고 변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2주 뒤, 저는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방은 차가웠어요. 온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군복보다 정장이 더 많았고 대부분 방산업체 사람들이었어요. 피어스 준장이 제 보고서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보고서는 없던 일로 하게. 공식 기록에 남기지 말게. 그는 저에게 47초를 지우라고 했어요. 제가 본 걸 못 본 척하라고요. 진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요. 그 옆에서 아처 그레이라는 방산업체 임원이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어요. 오늘 일을 잊으면 민간 부문 자리, 연봉 3배, 더 좋은 직함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저는 명함을 보며 윤태경 대위의 말을 떠올렸어요. 생존을 기준으로 만든 설계, 부품이 없어 죽어가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요. 이 사람들은 그 역사를 지우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라고 말하고 방을 나왔어요. 그들은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건 정책이나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단 하나의 진실이었어요. 누가 탁월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 믿음은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 만든 이야기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뒤처졌다고 무시한 나라가 더 나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 지배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질문이요. 그날 밤 저는 명함을 찢었어요. 새 직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 일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진실은 보고서에 있지 않아요. 그걸 본 사람 안에 있어요. 저는 이제 증인이 됐어요. 그리고 증인은 편하다는 이유로 있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젊은 조종사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질문의 중요성을요. 우리가 이미 최고라고 믿는 동안 무엇을 놓쳤는지를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